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혼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2021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무려 33%,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라는 게 통계치였고요. 2021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3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마 그 숫자보다 더 증가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 그 숫자는 훨씬 더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이든 그리고 혼자 거주하는 분이시든 간에 집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그리고 혼자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풍수 인테리어로서 꼭 잘 살 수 있도록 챙겨야 될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자, 오늘은 1인 가구 그리고 원룸, 자취방 여러 그런 혼자 사는 가구를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게 됐을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공간을 잘 꾸미고 경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건 말이죠.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생명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막연히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자산으로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내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강의 신청, 도서 구매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인 가구 혼자 살더라도 집안에 꼭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 공간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 공간의 구분. 지금 뒤에 사진을 제가 하나 따와 봤는데요. 여기는 되게 작은 하나의 원룸인데 여기 보면은 침대, 이 침대를 막을 수 있는 요런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작은 가구, 파티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원룸이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자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조리를 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구분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몇 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 공간에 대한 구분, 그리고 어떤 방향에 무엇을 둬야 될지, 그리고 요쪽은 요 한 구석은 침실이기 때문에 이 침실 풍수에 맞는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요쪽은 책상이기 때문에 책상, 공부방에 맞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 가지고 공간을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좁아 터진 방에 저런 거 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삶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공간에 감사하고 지금 사는 공간을 잘 경영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전 제가 경산에 있는 한 신혼부부의 집에 가서 그 현장, 그 집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신혼부부가 정말 알뜰하게 살면서 그 집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간의 구분을 정말 현명하게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공간을 경영하는 것, 한 평이든 10평이든 100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평을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평을 줘도 경영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한 평을 내가 잘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100평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 최소한의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잘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혼자 살더라도 집안에 이 금고라는 거 혹은 저금통 혹은 통장 같은 것들 같이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여기는 나만의 금고다.'라는 것을 잘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금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거기 금고 다 털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면 끝도 없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끝도 없고 그리고 이왕 생각할 거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삶이 바뀌지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악플을 단다 한들 저는 지금 2년 동안 하루에도 악플 몇 개씩 하루에도 악플을 수십 개씩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성이 생길 만큼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다신다 한들 여러분들 그냥 그 시간에 좋은 마음 내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작더라도 집안에 금고 꼭 넣어 두시면 좋고요. 제가 금고를 한번 찾아보니까 큰 금고도 있지만은 작은 금고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은 거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진짜 책 모양으로 된 그런 소품처럼 된 금고도 있고요. 뭐든 간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아 여기는 나만의 금고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재물운을 한번 확 일으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공간의 구분도 그렇지만은 이 작은 공간일수록 이 안과 밖의 구분이 잘 안 되기가 쉽습니다. 이 안과 밖의 구분이 잘 안 되기 쉽다는 게 뭐냐면은 청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한데요. 왜냐면은 집이 작다 보니까 요즘 또 택배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택배를 통해서 들어온 물건들 여러 가지 택배 박스 이런 더러운 것들이 바로 현관으로 들어오고 현관과 바로 이어서 뭐 침실, 침대, 자는 공간 혹은 조리 공간 이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밖의 기운, 밖의 더러운 먼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안팎의 구분을 둘 수 있는 뭐 공간이 허락되는 선에서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도 좋고 그게 안 된다면은 더욱더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의 구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구조물을 통해서 구획을 통해서 칸막이를 통해서 이런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작은 공간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여기를 안과 밖 그리고 여기를 여러 가지 막 30평대, 40평대 아파트처럼 구분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혼자 살더라도 집안에 꼭 있어야 될 중요한 소품은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왜냐면은 원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룸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침대가 될 것입니다. 그 침대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침실은 은은한 음의 기운을 갖춘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등을 항상 비치해 놓는 게 침실 풍수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원룸에 계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은 이 조명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드도 놓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뭐 조명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겠죠. 하지만 이런 미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공간의 기운에 똑같이 적용받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들었든 젊든 간에 침대 옆에는 이런 스탠드를 하나 두시는 거 그리고 잘 때 뭐 불을 확 다 끄시든지 아니면은 요런 작은 조명이라도 하나 켜 놓고 지내시면은 여러분들 자는 동안 훨씬 더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혼자 사시더라도 자는 방향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칸막이를 통해서 이렇게 거실 혹은 침실, 책상 이렇게 나눠지고 뒤에 화장실, 주방, 조리 공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짜여진 고시원 같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침대가 이미 놓여져 버려 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침대 머리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얘기 드렸죠? 자, 제가 얘기 안 드릴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침대 머리 방향 영상 꼭 보시고요. 만약에 잘못된 침대 방향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놓여져 있는 대로 살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여기 헤드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북쪽이다. 북쪽이다 한다면은 여기는 잘못됐다. 반대로 남쪽으로 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머리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는 방향을 잘 지키는 게 혼자 살더라도 그리고 정해진 가구가 있더라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하룻밤 자는 호텔방마저도 침대 머리 방향을 보고 머리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냥 머리를 돌려서 자고 납니다. 못 가짓고 머리만 돌려서 자면 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대신 그만큼 그 다음날은 훨씬 더 쾌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수월하고 저는 좋더라고요. 여튼간에 내가 항상 지내야 되는 이 소중한 공간에서 자는 머리 방향 꼭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해서 제가 풍수 인테리어 핵심적인 부분들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철학적이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간을 경영하고 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풍수의 근본적인 이치를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른이지만은 어린이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항상 오늘이 처음인 어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지내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형태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얼마나 많아질지 참 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또 그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냈으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공간을 잘 경영해서 더 나은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